안녕하십니까, 해성왕 고태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영화는 귀공자입니다. 스포일러 있습니다. 주의 부탁드릴게요. 자, 요즘에 너무 바쁩니다. 개봉한 게 산더미라서 다 보느라고 힘이 드네요.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보고 리뷰하고 리액션 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요. 오늘은 귀공자를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남았어요. 디즈니 플러스에서 시크릿 인베이전 나왔죠? 이거 빨리 봐야 되는데 일단 귀공자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역시 편견이 있으면 안 되는구나. 역시 영화는 보고 까야 된다. 새삼 깨닫게 되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자, 귀공자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일단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의 리뷰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박훈정 감독님의 영화들은 대부분 제가 비판을 했거든요. 좋은 점보다 아쉬운 점을 더 많이 얘기했어요. 대호, VIP, 마녀 1, 2, 낙원의 밤까지. 제가 대호 때는 리뷰를 하지 않았지만 대호 때도 리뷰를 했구나. 그런데 리뷰를 했었네. 뭐 프리비긴 하지만 어쨌든 간 박훈정 감독님의 영화들이 저하고 정말 안 맞더라고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마녀 같은 경우는 저의 생각과 대중의 생각이 많이 달랐었어요. 대중분들은 이제 좋게 보신 분들이 많았고 히어로 영화 같았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았고 저는 좀 오버페이스다 이런 느낌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도 그래서 편견을 가지고 봤습니다. 아니 편견을 많이 버리려고 애썼어요. 왜냐면 영화 리뷰하는 사람이 편견에 쌓여가지고 리뷰하면 안 되잖아요. 영화가 나오기도 전부터 저는 뭐 싸지르고 싶지 않거든요. 뭐 초치고 싶지도 않고 한국 영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편견이 있지만 편견을 버리고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아까 제가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 영화는 박훈정 감독님의 영화 같지 않았어요. 정말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라이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좋았던 감독들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은 감독들이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는 꼭 보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또 이렇게 하나 걸리잖아요. 제 마음에 쏙 드는 영화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요번에는 박훈정 감독님의 예전 영화와는 다른 느낌을 받았던 영화였습니다. 뭐 마냥 좋다, 뭐 명작이다까지는 얘기 못하겠지만 그래도 재밌는 영화가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훈정 감독님의 평가가 조금은 또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자, 오늘 리뷰도 중구난방이겠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익숙하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익숙하다라는 점은 안 좋은 의미로도 쓸 수 있죠. 좋게 말하자면 익숙한 것은 좋은 팝콘 무비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머리를 쓰지 않고도 예전에 어떤 비슷한 느낌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 기운으로, 그 느낌으로 가지고 보면은 재밌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안 좋게 표현을 해보자면은 익숙하다는 건 전형적일 수 있죠. 너무 뻔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도 누군가에게는 좋은 팝콘 무비로 다가왔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전형적인 영화였다라고도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저는 박훈정 감독님의 작품들을 대부분 까왔던 사람이거든요. 수년간 까왔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좀 헷갈리더라고요. 재밌는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알던 박훈정 감독님은 이런 느낌이 아닌데? 그러던 도중에 이제 극장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제 앞에 아저씨 한 8분 정도가 걸어가시더라고요. 제가 좀 귀를 기울였죠. 하하하하 하시는 거예요. 웃으시면서 야, 요즘 한국 영화 잘 만드네. 그리고 다른 분이 야, 재밌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걸어가는 걸 봤어요. 기분 좋게 8분이서 걸어가시더라고요. 이때 저는 좀 느꼈죠. 이번에는 재밌는 게 맞구나. 내가 본 게 맞는 거구나. 이번 건 좀 잘 먹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거짓말 더 보태서 얘기하자면 개인적으로는 범죄도시 3보다 좀 더 재밌었어요. 이 영화는 여러 가지 레퍼런스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몇몇 가지의 영화들이 떠오르는데 일단 누구도 상대 못하는 용병이라는 컨셉에서 역시나도 존윅이 떠오르죠. 요즘에 존윅류가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난 강자.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건데 두 가지 유형의 영화나 작품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강백호형, 그리고 하나는 히로형. 슬램덩크에 보면 강백호가 나오잖아요. 이 강백호는 초심자입니다. 초심자가 점점 잘해 나가는 성장물, 그러니까 상승곡선을 그리는 성장물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히로, 그러니까 H2에 나오는 히로라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이 친구는 처음부터 잘해. 근데 이것을 유지해 나가는 이런 성장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성장해 나가는 것과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성장물, 이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존윅 같은 경우는 다 완성이 되어 있어. 완성형이야. 요즘엔 이런 완성형 캐릭터들이 더 선호를 받는 것 같아요. 이번 영화 역시 귀공자가 그런 역할을 맡았죠. 완성형 캐릭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유머와 거친 폭력성을 봤을 때 역시나 범죄도시가 떠오르죠. 여기서도 마동석이란 캐릭터는 완성형입니다. 이런 면에서 존윅과 범죄도시를 닮아있다. 아무래도 기획이 잘 나가는 것들 위주로 레퍼런스를 삼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뭐 여러 가지 레퍼런스들이 더 떠오르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몇몇 장면들을 보면 이 영화가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 장면은 곳곳이 뛰어가는 귀공자의 모습, 그리고 고가도로에서 뛰어내리는 장면, 그리고 착지하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터미네이터 2가 떠오르더라고요. 아, 이건 터미네이터 2를 레퍼런스 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왜 터미네이터 2가 생각이 났을까? 한번 찬찬히 고민을 해봤어요. 터미네이터, 즉 T800은 귀공자를 닮아 있습니다. 귀공자라는 캐릭터가 친구 같기도 하고 적 같기도 하잖아요. 저 발음 적 같기도 하잖아요. 네. 터미네이터 1편을 보면은 T800이 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2에서는 아군으로 나오죠. 보호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T800이 생각이 났어요. 사실 뛰는 모습이나 완벽하고 강한 모습은 T1000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귀공자는 T800을 닮았기도 했고 T1000을 닮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등장할 때 이렇게 딱 무릎 꿇고 있는 장면 있잖아요. 그게 뛰어내렸을 때 착지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르코라는 인물, 이 영화의 핵심이 되는 키죠. 양측 모두 이 마르코라는 인물을 구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집니다. 바로 이 인물은 존 코너를 떠올리게 하죠. 이게 어느 쪽으로든 구원자라는 입장에서 비슷한 느낌을 풍기게 됩니다. 이쪽에서는 아버지를 구원할 수 있고 이쪽에서는 스포니까 요건 얘기 못하겠다. 어쨌든 구원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빌런인 한의사 같은 경우는 한의사 아니고 한의사 같은 경우는 T1000의 역할을 맡게 되겠죠. 레퍼런스를 삼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구도로 본다고 했을 때 굉장히 비슷한 구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국 사정에 맞게 잘 변환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만 터미네이터가 생각나지 아마 다른 분들은 터미네이터가 생각이 안 났을걸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익숙함을 신선하게 바꿨다라고 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익숙함을 신선하게 바꿔준 건 바로 이 캐릭터 때문입니다. 아니, 이 배우 때문입니다. 바로 김선호 배우죠. 뭐 이슈가 있었긴 했지만 이건 기사에서 확인해 보자고요. 여기서는 얘기하지 말고 여기는 영화 얘기만 하고, 사실 이 스토리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비슷한 영화들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거기다가 공모자들이라는 장기 밀매 소재를 다룬 영화도 있었죠. 그래서 익숙해요. 처음 보신 분들은 좀 놀라셨을 수도 있겠지만 요노 소재가 은근히 많습니다. 초반만 놓고 봤을 때 딱딱해서 부러질 것만 같았던 VIP나 마녀를 떠올리게 해서 야, 이거 박훈정 감독님이 또 그런 영화를 만드는구나, 그런 기시감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눈에 띄었던 게 이 김선호 배우의 웃음이었어요. 되게 거슬렸거든요. 뭐랄까, 이게 눈이 막 초롱초롱하고 막, 그리고 또 미소가 또 이렇게 입이 착 찢어지면서 이렇게 웃는 게 뭔가 순수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살인마적인 느낌이 나기도 하고 뭔가 살인의 추억의 박해일 씨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풍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거슬렸어요. 이게 좋은 쪽이든 안 좋은 쪽이든 거슬렸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웃음을 자아내는 이 털털한 대사들이 나오게 되면서 뭔가 상황이 바뀝니다. 이 대사들이 좋았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되게 만화 같은 유치한 대사들이었는데 그 있거든요. 그 박훈정 감독님만의 개그 콘서트 같은 대사들? 아니, 이걸 살려내더라고요, 김선호 씨가. 그러니까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들어보자면, 그러니까 원피스 요번에 예고편들 보셨죠? 루피가 고무고무 총을 이제 영화, 드라마에서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소화한 느낌이었어요. 사실 이게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만화에서나 가능한 건데 이걸 실사화해서 구현해낸 거지. 물론 실제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만 김선호 씨가 그런 대사들을 살렸다는 거야. 그것도 자연스럽게. 이때부터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처음에는 하드보일드 뭐 액션 스릴러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대사들을 뱉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녹이면서 그래픽 노블 같은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만화적인 어떤 액션물. 그래서 치는 드립마다 빵빵 터집니다. 은근히 터져요. 타율이 되게 좋거든요. 저도 안 웃으려고 계속 참았는데 이게 무장해제가 되더라고. 각본에 쓰여있던 건지 애드립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애드립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 내가 볼 땐. 그래서 아마 더 터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제가 1박 2일을 아직까지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김선호 씨가 1박 2일에 나온 거를 다 봤던 사람인데, 이 1박 2일 이 예능에서 경험을 했던 거여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능청스럽게 코믹한 부분을 잘 살려내더라고요. 저는 김선호 씨 연기를 사실 본 적이, 제가 딱 선뜻 떠오르는 작품이 없는 거 보니까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신선하게 연기를 봤고요. 거의 원맨쇼 수준이었다. 손흥민 70m 드리블 원더골 같은 느낌이었어요. 뭐 마르코 역을 맡은 강태주라는 신인 배우와 한의사를 맡은 김강호 배우도 물론 잘 이끌어줬지만, 사실 이 영화는 김선호라는 배우가 없었으면 성립이 안 되는 영화였어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박훈정 감독님을 구한 것이 김선호 배우고, 김선호 배우를 구한 것이 박훈정 감독이 아닌가. 이 둘이 시너지가 엄청나다. 아마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끝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박훈정 감독님 작품을 이제 안 보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말 이러면 안 되지만 근데 양측에서 살려냈어. 두 사람의 리스크를 둘이서 해결했어. 야, 이건 천운이에요. 정말 김선호 씨 연기 다시 봤습니다. 아마 러브콜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쉬운 점도 있겠죠. 아쉬운 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김선호 씨가 잘 살려냈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대사가 아주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유치합니다. 대부분 김선호 씨가 잘 살려내긴 했지만 그래도 못 살린 대사가 한 2개 정도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난 단 한 번도 타겟을 놓쳐본 적이 없었어? 요 대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진짜 손발이 오그라드는 대사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나 프로야. 정말 뭐 어떻게 뭐 형언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그냥 몸이 거부하거든요. 이런 대사들은 김선호 배우마저 살려내지 못했다. 박훈정 감독님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걸 하실 것인가? 이건 최민식 배우, 한석규 배우가 와도 못 살려냅니다.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 아니, 좀 좋은 각색가가 좀 이 옆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연출 부분인데, 거슬리는 장면이 정말 하나 있었어요. 다른 건 그냥 넘어간다 쳐. 근데 이거는 이거는 진짜 얘기해야겠다라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바로 한의사가 윤주를 쫓는 상황이었습니다. 카체이스 장면이었어요. 장면이 없으니까 말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윤주를 막 쫓는 상황이었습니다. 차가 여러 대 붙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의사를 비춥니다. 그때 한의사의 대사, 야 빨리 달려! 빨리 달려! 뒷좌석에서. 그리고 나서 다시 달리는 차들이 나오죠. 그러다가 다시 한의사 컷. 뭐해! 빨리 달리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또다시 달리는 차들. 그리고 나서 또 한의사 컷. 이씨! 뭐 하는 거야! 밟으란 말이야! 계속해서 한의사 컷을 넣었더라고요. 리액션이 없으니까 계속 그 똑같은 앵글로 똑같이 계속 빨리 달려! 막 앞에 그 운전기사한테 성질내는 장면을 계속 넣거든요. 이거 뭐 연출이 이렇습니까? 너무 싸게 찍고 너무 빠르게 찍었어요. 아니, 성의가 너무 없어요. 한인사 리액션을 계속 담을 거였으면은 뭐 이쪽에서도 잡을 수도 있고 저쪽에서도 잡을 수 있고 뭐 풀샷으로도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사이드에서 잡으면서 여러 번 찍은 것 마냥 컷해가지고 넣어놓고 있어요. 성의가 없는 거죠. 너무 촌스러웠어요. 이해는 합니다. 운전기사가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아무래도 부자다 보니까 뒷좌석에 앉아 있었어야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리액션이 나오기는 쉽지 않죠. 윤주 한번 비춰주고 한의사 한번 비춰주고 계속 그래야 되는데, 한의사는 운전을 하고 있지 않단 말이야. 자, 그렇다고 칩시다. 뭐 만약에 이럴 때는 윤주가 운전을 하다가 뒷차를 어떻게 한 방 매기고, 그리고 나서 그 사고가 일어난 차가 한의사 차야. 그래서 이 한의사가 밖으로 탁 튀어나오면서 운전자한테 이제 승질내면서 야 너 나와! 하면서 자기가 몰았어야죠. 그래야 리액션이 윤주 리액션 하나, 한의사 리액션 하나 이렇게 다 구현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구현하지 않고 그냥 뒷좌석에서 그냥 소리만 내지르는 이런 상황은 너무 성의가 없는 거죠.
카체이스 장면이었는데 윤주만 되게 고생해서 하는 그런 느낌의 연출이 나와버렸습니다. 긴장감이 이렇게 없는 카체이스는 또 처음이었어요. 조금 더 성의를 보였어야 됐다. 자, 마지막으로는 엔딩입니다.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보다가 끝날 쯤에 이게 사족이 한 번 더 붙어. 사실은 말이야 이렇게 된 거지롱 하면서 귀공자의 어떤 스토리를 쫙 보여주죠. 옛날에 자카르타 마냥 한 번 더 소개를 해줍니다. 사실은 이런 일들이 있었어 하면서 사족을 붙여요. 깔끔하지가 못해요. 뭔가 개그를 더 치고 싶은 느낌의 박훈정 감독님 표정이 보여요.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좀 더 사족을 붙이고 있다. 아마도 이 쿠키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추측으로는 쿠키가 좀 웃겼거든요. 스포일러 리뷰지만 설명은 안 드릴게요. 영화관에서 한번 보시고 그 쿠키가 재밌었기 때문에 요거를 보여주기 위해선 뒤에 부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보면은 뭐 잘된 마무리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영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사족이 길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어요. 제 리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점은요, 제 인스타그램 키노라이츠 왓챠피디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제 채널은 멤버십 가입자분들이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제 리뷰가 공감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